은퇴 후 매일 아침 배우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행복이 아닌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평생을 바쳐 이룬 은퇴라는 결승선이 어쩌면 30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는 비극의 출발선이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남편의 퇴직과 함께 아내의 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는 의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된 한 충격적인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 전액을 아내와 정확히 반으로 나눈 한 남편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30년 넘게 한결같이 남편과 두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온 이윤숙 씨. 그녀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규칙과 리듬이 있는 고요한 성전이자 평생을 바쳐 가꿔온 소중한 세계였습니다. 남편 박수철 씨가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편의 은퇴 첫날 이윤숙 씨는 낯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아침 일찍 집을 나섰던 남편이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 신문을 보는 풍경. 처음 며칠은 그 어색함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자 그 풍경은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시시때때로 그녀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지? 내 양말은 어디에 뒀어? 심지어 그녀가 30년간 해온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릇은 그렇게 헹구는 게 아닌데. 분리수거는 요일 맞춰서 해야지. 마치 퇴직한 회사 부장이 집이라는 새로운 사무실에 출근해 아내를 부하 직원 다루듯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은숙 씨는 점차 말이 없어졌고 밤에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원인 모를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팔뚝에는 붉은 반점까지 돋아났습니다.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은퇴 남편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남편의 존재 자체가 아내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증을 넘어 실제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 박수철 씨입니다.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그에게 은퇴는 마침내 얻은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그는 자신이 텅 빈 껍데기 같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그를 깨우던 목표가 사라졌고 세상은 그 없이도 잘만 돌아갔습니다. 집은 그가 돌아올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분주했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소외감을 느꼈고 어떻게든 가족이라는 조직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툰 방식으로 아내의 일에 끼어들고 과거 회사에서 하던 것처럼 관리하려 했던 겁니다. 그는 그저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황혼 이혼을 상담하는 남성들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은퇴 후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수철 씨 역시 아내의 침묵과 짜증 섞인 표정 속에서 깊은 서운함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방금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폭풍, 이은숙 씨와 박수철 씨의 마음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왜 벌어지는 걸까요? 남편은 은퇴를 휴식의 시작으로, 아내는 가사 노동의 연장으로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본의 한 은퇴 전문가가 쓴 글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은퇴한 남편 중 가장 인기 있는 남편 1위는 건강한 남편도 요리 잘하는 남편도 아닌 바로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씁쓸하지만 혹시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신 분 계신가요? 이는 결국 부부 사이의 거리와 각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 이 지혜를 먼저 깨달은 한 부부가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최진호 씨와 아내 김선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진호 씨 역시 퇴직 초기 박수철 씨와 비슷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갈등이 깊어지기 전 함께 테이블에 앉아 우리 집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오전 시간은 각자였습니다. 아내 김선영 씨는 평소처럼 문화센터에 가고 친구들을 만났고, 남편 최진호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가거나 등산을 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 겁니다. 두 번째 규칙, 점심은 함께, 저녁 준비와 설거지는 남편 담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최진호 씨는 요리학원까지 다니며 새로운 역할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진심으로 칭찬했고, 남편은 그 속에서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 규칙. 최진호 씨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정확히 절반을 아내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 30년도 없었어. 이건 당신의 몫이야. 라는 말과 함께요. 그는 퇴직금이 내 돈이 아닌 부부가 함께 이뤄낸 우리 돈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재무 계획을 세우며 노후를 설계했고,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30년간 유지해온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함께 설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서로의 다른 꿈을 인정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십시오. 남편에게 은퇴가 어떤 의미인지, 아내에게 남편의 은퇴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노후와 배우자가 그리는 노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우리 집만이 생활헌법을 만드십시오. 최진호 씨 부부처럼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각자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TV 채널권은 저녁 8시 이후 아내에게, 손주 돌봄은 일주일에 2번까지. 와 같이 사소하지만 명확한 규칙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아줍니다. 셋째, 역할 분담을 넘어 새로운 역할을 찾으십시오. 단순히 청소, 설거지를 나누는 것을 넘어 각자가 책임지고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겁니다. 남편은 가족 재무 설계 장관이나 집안시설 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고, 아내는 가족 여행 플래너나 문화생활 큐레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넷째, 내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함께 계획하십시오. 퇴직금과 연금은 한 사람의 노력만이 아닌 부부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각자의 용돈을 정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투자하고 사용할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합니다. 돈 문제가 투명해질 때 부부 사이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이 출발선에 혼자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년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면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서툴고 어색하고 다투기도 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조금씩 노력한다면 은퇴는 결코 결혼 생활의 무덤이 아니라 제2의 신혼을 시작하는 축복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